메타버스에서는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저기에서 춤춰봐, 난 여기에서 찍을 테니, 이런 과정들을 소비자들은 더 좋아하고 더 나은 컨텐츠에 대한 재미 요소가 아닐까. 실제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집과 모든 사무실에 하나 정도 있는 로봇 플랫폼, 사람들이 사물과 자신과 공간을 캡처를 하고 3D로 할 수 있고 공유가 될 수 있는 플랫폼까지를 개발하고 싶다는 게 저희 꿈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투자를 하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대표님들을 직접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가지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모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러니까 나이파의 K 메타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 스타트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글로벌 진출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두리번의 먼저 서국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두리번의 서국한 대표입니다. 저는 버추얼 크리에이터 MCN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이튜버 크리에이터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3i의 김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스마트폰을 위한 스마트폰 로봇 피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3i의 김켄입니다. 저희는 비디오,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3D 공간이나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다양하게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NP의 최현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MP의 최현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XR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LED와 트래킹 카메라 그리고 미디어 서버를 활용해서 가상 공간 안에 사람을 실시간으로 합성시키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벌추얼 프로덕션 해서 드라마 세트장 대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벌추얼 이벤트라든가 벌추얼 콘서트 그 컨텐츠 제작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기업 모두 메타버스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한국에서 메타버스 전문가 하면 빠지지 않는 분이시죠.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국내외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메타버스 구축, 기획, 자문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메타버스 컨텐츠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조언이라든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기소개 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서비스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반대로 먼저 추 이사님부터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XR 스테이지를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언리얼 콘텐츠 전문 그 프로덕션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에서 언리얼로 콘텐츠를 만들면 XR 스테이지에서 실제 인물들과 해서 같이 촬영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벌추얼 프로덕션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했던 작업들은 AOMG라든가 SM 엔터테인먼트의 벌추얼 콘서트라든가 올해 초에 CES에서 삼성 키노트 스피치를 XR로 만들어서 라이브로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기업이 컴투스와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인데 저희 세 기업이 합작 회사로 컴투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켄 대표님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 피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여기에다 이렇게 꽂아서 동작시키는 이 간단한 디바이스인데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카메라도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있고 AI도 탑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과 공간과 사물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캡처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동화시켜 줄 수 있는 AI와 결합해서 다양하게 비디오도 찍고 공간도 3D로 캡처하고 사람도 캡처하고 사람들의 그 움직임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메타버스 버추얼 유튜버의 어떤 일반인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카메라맨 로봇과 같은 그런 제품으로 점점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국한 대표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버추얼 크리에이터 MCN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아바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로 이제 많이들 활동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런 버추얼 휴먼이나 아바타를 하나 제작하는데 굉장한 비용과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저희는 좀 이거를 일반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아주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아이튜버 크리에이터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아이튜버 크리에이터는 뭐 아이폰하고 그리고 PC 그리고 마이크만 있으면 누구나 버추얼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 무료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주 무료로 캐릭터가 돼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출나는 어떤 끼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MCN 사업으로 확장시켜서 사업 모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튜버 크리에이터 이게 플랫폼 이름이 그건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MCN 그 사업 하시는데 총 몇 분 정도가 버튜버들이 활동을 하세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하시는 분들이 125명 정도 계시고요. 저희가 전속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5분 계십니다. 그 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뭐 다 패션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저희는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키즈 동료 뭐 이런 컨텐츠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계시는 거고, 주식 방송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그러니까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어떤 지위와 그리고 외모와 이런 것들을 노출하지 않고 오로지 캐릭터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버추얼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유튜브 콘텐츠 중에 한 30%가 다 오디오 방송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디오로서 콘텐츠를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영화 소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자신이 직접 나와서 뭔가를 설명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재능들은 굉장히 많지만 외모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희가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을 공략을 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그렇게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라라고 하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계시더라고요. 굳이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이 아니라 지식 정보 이런 컨텐츠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캐릭터 지금 한 10종 정도 있는데요. 10종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10종을 자유롭게 그냥 처음에는 써보세요. 그렇게 써보시면서 이런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또 하루는 이 캐릭터가 됐다가 하루는 다른 캐릭터가 됐다,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중에 저희가 한 분이 어느 정도 끼와 뭐 어떤 재능들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분만의 캐릭터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수익을 좀 창출하실 수 있게 NFT도 이제 이렇게 발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과 창출에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켄 대표님 여쭤보면은 피보를 보통 어떻게들 사용하세요? 피보가 기본적으로 삼각대인데 움직이는 삼각대와 비슷한 거죠. 자기가 혼자서 비디오를 찍으려면 손으로 잡고 찍어야 하고, 그다음에 삼각대 올려놓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하면은 이제 카메라맨처럼 누가 들고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앉아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칠판에다 뭔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비디오를 찍는 어떤 지금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360도 돌아가는 원판 같은 거를 넣고 제품 사진을 360도 이렇게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파노라마로 찍으면서 버추얼 투어라고 하죠. 3D 가상 투어를 제작하기도 하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예 공간 자체를 3D로 스캔해서 그거를 게임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시각화해 준다던가, 결국은 사람이 촬영하는 것을 더 자동화해 주고 제가 움직였을 때 그걸 따라가 주니까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동작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B2B로든지 에셋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던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사업 분야가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가요? 예. 네. 사실 새 기업을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원천 IP를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아바타와 공간을 믹싱해 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두 대표님은 약간 캐주얼한 거고 좀 더 방송에 특화되는 이제 콘텐츠 플랫폼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보게 되면은 개인 창작자들도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이제 세계관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당연히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제작에 한계가 있고, 또 전문 제작사들도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프로덕션들이 생각보다 XR이나 이런 VR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많이 쓰이겠지만 앞으로 새 기업의 팔로워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교수님한테 좀 더 여쭤보면은 이런 류의 플랫폼
SS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좀 주의해야 할 거 혹은 조금 더 음, 신경 써야 할 네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최근에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기업이 아이돌 갖고도 뭐 하겠다고 했다가 발표 당일에 뒤집어진 사례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것도 결국 거기서 나왔던 게 저작권 문제거든요. 저작권. 근데 우리가 이제 에셋이란 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혼자 개인 방송할 땐 괜찮은데 상업적으로 광고를 받으면 안 돼. 또는 방송에는 못 나가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런 에셋을 사용했던 방식 자체가 별 그런 거 안 따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제작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저 앞으로 우리 기업분들도 에셋을 직접 창작하시건 또는 고객들이 크리에이션하는 에셋을 뭐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저작권의 이슈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롱런하시면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최 이사님은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메타버스 콘텐츠라기보다는 실제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넷플릭스나 오프라인 뭐 팝업 스토어나 책이라든가 모두가 이제 소비자의 시간을 얼마만큼 유지시키느냐가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저희 콘텐츠도 그런 그러니까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과연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보통은 이런 기술을 쓴 콘텐츠를 만들었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대중적이든 예술적이든 콘텐츠로서의 가치는 무엇인지 저희는 그 기술과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 대표님은 또뭐 비슷한 네, 그러니까 어셋 스토어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언리얼 어셋 스토어나 유니티 어셋 스토어에서 몇 달러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셋들이 굉장히 많고, 네, 아까 김상규 교수님 얘기해 주셨듯이 그런 저작권 이슈들도 그런 스토어에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모델링을 제작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어셋을 만드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모델링 어셋을 3달러에 5달러에 이렇게 판매를 하시지만 이게 어떻게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 라이선스 권한들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했던 이슈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 같은 이런 메타버스 전문 기업들이 그런 어셋 스토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을 시키고 그 양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경험했던 걸 잠깐 첨언하고 싶은 게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 방송을 얼마 전에 녹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엑스알 스튜디오를 굉장히 큰 걸 파주고 가서 찍었는데 거기 이제 사용했던 메인 배경 자체가 전쟁터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유명한 게임 회사 그걸 딱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 회사에서 누구는 주려고 그러고 누구는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못 갖고 왔어요. 또 제작진이 밤을 새가지고 다시 빌드업을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력 손실도 발생하고 에셋들을 공유하게 되면 되는데 서로 좋은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진 내 거다 네 거다 이거 싸움하는 게 너무 커서 좀 표준화시키고 서로 연동해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지만 인력 손질도 좋고 양질의 K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시 뭐 콘텐츠적인 얘기로 좀 다시 넘어가 보면은 XR을 이용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은 또 기존 콘텐츠랑 좀 다른 점들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MCN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유튜버와 또 버추얼 유튜버는 좀 다를 것 같은데 XR 콘텐츠와 기존 콘텐츠는 좀 어떤 게 다른지 뭐 대표님 생각하시는 차이점. 버추얼 크리에이터에 대한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직까지 2D 컨텐츠로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2D 컨텐츠에 나오는 이 영상 자체가 테마룸은 3D 공간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아바타는 그런 캐릭터나 어떤 버추얼 휴먼들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저는 주요하게 보는 것들이 그거예요. 이 포맷이 바뀌게 되면 사실 컨텐츠가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방송 컨텐츠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갔다고 해서 그 포맷이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바뀌어지는 분들은 좀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좀 더 거친, 저도 이제 PD 출신이라 되게 이런 표현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되게 거칠어요. 유튜브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일반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콘텐츠다 보니까 뭐 먹방 같은 것들도 사실 많이 먹는
사실 이런 것들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컨텐츠였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많이 먹는 먹방 컨텐츠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메타버스가 되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컨텐츠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저는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메타버스에서는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았죠. 그럼 이제 공간이 제공이 되면 그 공간 안에서 별의 별 컨텐츠, 그러니까 별의 별 행동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뮤직비디오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세계 아이돌처럼 그 VR 챗에서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 소비자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 이게 카메라 줌인도 돼? 저기에서 춤춰봐, 난 여기에서 찍을 테니, 뭐 이런 과정들을 소비자들은 더 좋아하고 그 팬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브 컨텐츠에서는 전혀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공간이라는 곳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면서 제작 과정들을 같이 보시게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서 더 나은 컨텐츠에 대한 재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맷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뭔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고, 메타버스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비하인드 컷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도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MP 같은 경우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밸런스라든지 그런 걸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뭐 이론적으로 메타버스 콘텐츠에서 가장 드러나는 점은 정말 3D 공간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트래킹이 따라붙으면서 정말 사람이나 뭐 객체가 그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조금 더 실감 나고 몰입할 수 있는 컨텐츠, 시청각적인 그런 효과를 준다는 게 콘텐츠적인 특징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메타버스 콘텐츠의 정말 가장 다른 특징은, 그동안은 콘텐츠는 보는 거인데 조금 더 경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컨텐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고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을 실시간으로 되면서 이 컨텐츠를 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되고, 또 2차 저작물이 생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창작과 소셜과 경제 활동, 이게 한 번에 계속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컨텐츠의 가장 큰 특징이고 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작과 거래라든지 공유, 유통이 2차 창작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다양한 컨텐츠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만한 뭔가 메타버스 컨텐츠만의 특징, 조건 그런 게 있을까요? 반대로 이제 기존 전통 방송 제작사나 방송사들이나 OTT 채널들이 이 메타버스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건 실존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만든 건 이야기인데, 기존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만 가능했던 것들을 좀 낮게 만들 수 있다. 또는 개인은 거의 이거 창작 불가능했던 것들을 작은 장비나 어떤 스튜디오 도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실존성, 그러니까 상상의 실존성을 높여주는 게 양쪽 채널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 추가적인 게 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나는 그냥 보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주도성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제가 버티버드를 보게 되면 재미난 점이, 버티버드는 그 가상 캐릭터나 부캐를 가지고서 리얼타임으로 또 시청자 소통을 하거든요. 전통 매체들이 못했던 관계성에 대한 걸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기존 매체에 있던 것들 그대로 담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주도성이나 관계성의 확장을 통해서 전통 매체나 프로덕션이 못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성과 관계성,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직접 TV에 나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그런 메타버스 컨텐츠의 특징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만일에 저희가 조금 더 상상한다면은 저의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피드들을 쭉 공부를 AI가 한 다음에 저의 아바타가 저의 챗봇이 돼서 이 친구가 팬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그렇게 저의 다른 캐릭터로서, 독립적인 캐릭터로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서국환 대표님 같은 경우 이후에 더 발전시켜서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저희는 메타버스에서 방송국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아바타로 지금은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시지만, 이분들의 어떤 정체성들이 이제 하나씩 확립이 되고, 이분들이 메타버스 방송국 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능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뉴스 방송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여기 스튜디오, 방송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사실 지역의 한계를 조금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계시든지 뭐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창작 능력만 계시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협업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누구는 카메라의 어떤 구도를 잡게 되고, 누구는 조명의 어떤 라이팅을 하게 되고, 누구는 어떤 출연자로서 댄스를 하게 되고, 뭐 누구는 진행을 맡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분담화돼서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은 메타버스 방송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이런 메타버스 방송국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또 해주실 만한 조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방송이 역시 핵심은 역시 재미잖아요. 저 본질은 사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나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일단 주체는 확장되는데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러티브거든요. 얼마나 다양한 내러티브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러티브를 많이 담아내실지 그게 핵심이고 저는 그렇게 됐으면 하고 기대도 합니다. 또 추이사님 같은 경우에 뭐 이미 사실 많은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시고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도 계속 협업을 하시고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데 또 MP가 생각하시는 뭐 미래 계획이라든지 또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그 LED 베이스 XR 콘텐츠는 웹 3.0의 뭐 이런 거보다 약간 2.5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와서 계속 재생산하고 실시간 인터랙티브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라이브로 컨텐츠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짜로 3D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해서 컨텐츠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R&D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보통 순간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하는 유저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직 없는데 그런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킬러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궁극적인 꿈입니다. 공간이라고 할까요? 메타버스 세상 같은 것도 아예 만들 계획이신 거죠? 저희가 어쨌든 얼리언 베이스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만드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것들이 이제 지금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땀 한 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피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쉽게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런 쪽으로 더 저희가 확장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MP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간은 확실히 기술력도 있으시고 네. 경험도 있으시니까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촬영 방식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사람이 상상하는 것들이 원래 있던 기술 내에서 상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의 벽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는 상상력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인류한테 저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류는 상상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거든요. 예전에 동굴벽화 그리고 정지 이미지 갖고서 신기했던 그게 여기까지 온 거여서 인류의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무한정한 캠퍼스를 만들어주시는 회사. 저 사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국한 대표님 같은 네. 경우도 그런 메타버스 방송국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은 또 메타버스 뭐 공간이랄까 그런 것도 다 구축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도 이제 크리에이터 방송들 하실 때 소규모 스튜디오 이런 뭐 테마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간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크리에이터 사업뿐만이 아니라 MP처럼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를 그 SK텔레콤하고 팀 스튜디오라고 판교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노하우나 어떤 어셋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i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뭐 장기적인 목표, 비전 같은 걸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는 크리에이터 컨텐츠를 만드는 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제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을 위한 로보틱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서너 개 회사들이 저희의 그 이제 하드웨어의 이제 개발자 툴을 이용을 해서 저희 피보를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 접목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래에 꿈꾸는 것은 전 세계에 60억 명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집 하나에 하나 정도 있으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면서 필요한 툴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멋질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집과 모든 사무실에 하나 정도 있는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로봇 플랫폼 여기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그 뒤에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사물과 자신과 공간을 캡처를 하고 그거를 디지털화하고 2D로도 하고 3D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를 같이 개발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거의 약간 아마존 알렉사처럼 각 집에 하나씩 들여놓는 네네네.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의 확장성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투자를 하고 싶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그냥 내부인이니까 사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꿈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제가 이제 방송 촬영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을 때도 마치 느와르 영화처럼 찍는 감독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인터뷰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찍어갖고 제가 무슨 아침 드라마 주인공도 아닌데 이만큼 확대해놓고 근데 보면 존재하고 있는 현상은 한 가지인데 현상을 담아내는 분들이 저는 카메라 감독님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철학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피보도 여러 사람의 스타일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의 AI가 여러 버전이 있어갖고 정말 유명한 헐리우드 촬영 감독처럼 담아주는 사람이 있고 개인 학생처럼 조금 약간 뭐 아마추어 같지만 좀 따뜻하게 담아내는 그런 어떤 AI 코드도 있고 해서 내가 담고자 하는 화면의 철학을 피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좀 그렇게 해서 확장성이 좀 많아지면 어떨까? 마치 카메라 필터처럼 그런 사업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같은 새를 찍어도 다큐멘터리 다르죠. 감독이 네. 찍은 새랑 뭐 영화 감독님이 찍은 새는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음식 찍는 분이 또 새 찍으면은 맛있게 찍습니다. 진짜로. 또 굉장히 귀중한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그냥 컨텐츠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좀 모시긴 했지만 각자 다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B2B를 하시고 하드웨어 중심이시고 플랫폼 위주로 중심으로 하시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서로가 서로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뭐 할 수 있겠다, 같이 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도 같이 또 이걸 계기로 많이 협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메타버스 기업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교수님 좀 기업들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네.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인류가 늘 새로운 현실을 꿈꿔왔잖아요. 전 우리가 만드는 게 컴퓨터 속에 있는 저기 먼 세상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 다음 세대한테 전해줄지 그 꿈을 더 크게 꾸시면서 꼭 이뤄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